안녕하세요. 버블한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아파트값 변동률 기간인 1월부터 12월 9일까지 자료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특이하죠. 서울, 단양코, 독보적인 1위, 세종 거의 꼴찌에 가까운 폭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시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 인천, 경기 외에는 죄다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아파트 값이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이른바 강남 상구와 마영성 등 6곳이 상승률 1위부터 6위까지 휩쓸고 있죠. 성동구가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등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 어떨까요? 정치적 불확실성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약세는 조정 국면으로서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단 금리 인하와 공급 절벽 우려로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전통적인 해석 방식이죠. 부동산이 어떤 정상적인 궤적 안에서 움직인다면야 이런 분석도 가능한데, 반대적으로 집부러 안 와요. 거래 절벽이 완전히 절벽 수준을 넘어서 크레파스처럼 북극의 빙하를 탐험하는 탐험가들이 그냥 완전히 절벽 같은 얼음 속으로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깜깜할 정도로 거래 절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지금 집값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탄핵에 눌린 서울 집값, 동작, 은평까지 하락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도권은 30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을 했고요. 서울 아파트값 내림세 전환 지역을 보면 강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먼저 이제 강동구부터 시작이 됐는데 서대문, 동작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대문도 확실히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동작구도 마찬가지죠. 잠시 올랐다가 다시 내리꽂는 모습. 그리고 강동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폭이 강동구가 아마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부동산이 공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어제 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구를 포함해서 동대문구, 서대문구, 그리고 은평구, 동작구 40주 만에 돌아선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심, 투자 심리, 투기 심리 동반해서 다 빠지고 있고, 자금이 돌지 않으니까 누가 집을 사주겠습니까? 아무리 가격 호가세 올려놔도 그 호가세 우습죠.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고점의 아파트값 잡았다가는 골로 갈 수 있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세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지금 처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가 지수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하면 구매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입 물가 지수 전월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및 소비재 등등등 살펴보면 지표가 상당히 심상치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생산자 물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도 도미노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무역 지수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수출 물량 지수는 1.4%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수입 물가 지수 환율 상승 여파에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인다는 얘기죠. 결국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 자극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계속적으로 천정부지로 높아져 간다면 상당 부분 아파트값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보합세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 예상들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 자산시장 자체의 대혁명의 시대가 올 수 있을 만큼 2025년도는 정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적 상황, 특히 부동산 상황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물가가 높아진다는 건 달러 인덱스 107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제 106까지 갔었는데 107을 찍고 있다는 얘기는 환율까지도 지금 방어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죠. 환율 높아지면 또
당연히 물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자본시장에서의 이 변동성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뭐 엔화, 뭐 위안화, 유로화 등등 뭐 달러 등쌀에 전혀 자국 통화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뭐 트럼프가 관세 폭탄 날리기 시작하면 중국은 내년에 위안화까지 뭐 약세 현상 밟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뭐 의도적으로 중국은 위안화 약세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뭐 관세를 50%, 60%, 최대 뭐 100%, 와, 기절하죠. 100% 매기면 그냥 거의 뭐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중국이 완전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위안화 좀 절하해서 좀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낮게 되면 틈새가 또 수출하는데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지금 노린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또 더해서 중국에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뭐 깐데 또 까는 상당히 맞는 입장에서는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위안화 가치를 계속적으로 떨어뜨리면 중국 기업들의 수출 가격이 조금 저렴해질 수 있는 가격 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 절하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환율도 역시 원화 가치도 위안화와 동조화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우리 달러 등쌀에 못 이기겠다. 가상화폐 쪽으로 가자. 가상화폐가 뭡니까? 경계가 없어. 웹사이트 상에서 왔다 갔다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전략적으로 우리가 비축해서 이 달러 등살에서 좀 벗어나 보자 라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자오 창펑 미 비트코인 준비 자산 전철 밟을 것이다 라고 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고요.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준비금 제도 구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가 그냥 대안화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강하게 밀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역이용하겠다는 얘기죠. 보호무역 관세로 인해서 처절하게 자국의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화폐 가치라도 좀 보존을 해보자. 위안화 절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가상화폐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나름대로 전력적 자산을 한번 축적해보자 라는 움직임, 중국과 러시아가 분명히 보이죠. 굉장히 큰 손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뭐 자원도 많고 뭐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시장과 이더리움 이렇게 큰 손들이 뭐 접근하니까 당연히 그 가치는 뭐 1억 4천인데 내년에는 뭐 3억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알트코인이라 부르는 좀 뭐랄까 존재감이 약한 코인들도 지금 현물 자산, 리플 같은 경우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헤데라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이 더욱더 부상할 수밖에 없는 건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에 대한 등살을 좀 못 이기는 바람에 대안적으로 전략적 자산을 구축한다는 미명하에 더욱더 치열해지는 가상화폐 확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 사람들은 뭐 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 자산일 수가 있어요. 쭉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뭐 아파트 자산 가치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금융시장 쪽, 특히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미국 쪽으로, 나스닥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뭐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국장을 탈출하고 서학개미, 본격적인 서학개미가 돼서 미국 쪽에서 좀 수익을 얻어보려고 나름 개인적인 전략적 자산 축적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뭐 갓비디아, 갓슬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 상당 부분 인기 있는 종목들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죠. 계속적으로 지금 주식 부분에서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중국이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 부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식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꼭 이건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가장 또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미국의 주식 종목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죠. 예. 여기 뭐 방산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업의 역사를 보면 가짜 거래 취소 프로그램을 구축을 했어요. 이걸 잡아내는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는 바람에 FBI와 CIA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죠. 굉장한 어떤 AI 반도체 기반으로 해서 상당 부분 보안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지금 몸값을 올리고 있는데, 이 팔란티어는 페이팔을 매각한 이후에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페이팔, 전자거래 시스템이죠. 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거래, 상거래 시스템인데, 이게 일론 머스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의 전신이 된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 X.com 운영했다가 팔은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일론 머스크는 진짜 시간여행자 같아. 모든 걸 그냥 본인 손에서 시작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페이팔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뭐 굉장히 뭐 천재적인 어떤 그 재능을 가져서 뭐 비디오 게임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실리콘밸리에 입성을 해서 상당 부분 뭐 엄청난 지금 기술 혁신을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창립을 하고 전기자동차 테슬라까지도 뭐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손대는 건 그냥 마이다스야. 다 그냥 뭐 미리미리 다 내다보고 또 성과도 뭐 어마무시 거두고 있으니까 시간여행자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고 있죠. 혹시 이 사람이 니콜라 테슬라의 또 뭐 시간여행자가 아닌가라는 또 좀 근거 없는 그런 의심도 받고 있죠. 테슬라 뭐 하면 전기 천재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왜 일론 머스크가 하고 많은 이름 중에 테슬라라는 이름을 딱 정해서 전기 자동차를 시작했는가? 그것도 참 아리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간여행자들, 뭐 찰리 채플린 영화에서 핸드폰 등장하죠. 마이크 타이슨, 이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으로 찍는 모습. 그리고 중국에 수천 년 된 고분 안에 명품 시계가 들어있어. 이렇게 시간여행자가 정말 믿기지 않는 사건들이지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와 손잡은 트럼프는 전략적 자산 가치, 가상화폐에 대한 뭐 부스트업, 엄청난 속도를 높이게 될 겁니다. 본격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의 아성, 아파트 시장, 전문가들 얘기처럼 그냥 보합세나 상승세로 간다는 관점이 얼마나 위험을 자초하는 얘기들이겠습니까? 그만큼 완전히 지금 가치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80% 이상 몰빵된 한국 부동산 대붕괴 시점에 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게 그냥 뭐 어설프게 대폭락이 올 겁니다. 폭락을 위한 폭락,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단, 우리가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 작은 변화들이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 변화가 하나둘 한번 쌓여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쓰나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자산 가치, 새로운 대안 가치를 찾는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은 뭐 이미 빠져나가는 거고, 개인들 역시도 지금 완전히 탈출장으로 지금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통적인 서울 아파트 붙잡고 있을 수 없죠. 주로 뭐 미국 나스닥과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자본이 다 튀어나가고 있는데 10만 건이요?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20만 건, 30만 건, 정말 아파트 팔지 못해서 발발발발발 거리고 발을 동동 구릴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최소한 여러분 미니멀로 가셔야 돼요. 다 털어내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자산들 다 붙잡고 있다가는 그게 다 위험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빚은 최소화하고 대체적 금융자산의 기회를 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지금 불안정성, 대내외적으로 뭐 거의 그게 달할 가능성 아주 높고요. 봄이 오기 전에 탈출한다면 유주택자들도 기회는 올 겁니다. 그러나 그 호가세, 호가 가격 꼭 붙잡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아파트 가격은 오를 거다. 뭐 종교적인 신념에 가까운 그 믿음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엄청난 자산 가치의 변화의 태풍 속에서 완전히 쓸려갈 수 있는 굉장한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그쵸? 아파트 시장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년에 뭐 보합세나 뭐 또다시 하반기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는데, 전통적인 부동산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관점이 굉장히 개인으로 하여금, 그리고 전체 부동산 시장으로 하여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상상 못할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완전히 자본시장 바뀌고 금융시장 바뀌고 자산시장은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기존에 가치라고 존재했던 모든 부분들은 완전히 한 번에 붕괴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조심조심 준비하시고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